네,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을 하면서 어제 국내 지역 감염 확진자의 대부분인 146명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오늘 전문가와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틀 동안 100명이 넘었잖아요. 그전에는 뭐 40명대 왔다 갔다 하다가요.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해외 입국자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국가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방문 판매 쪽에서 이제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 데서 그러니까 직장인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우리가 직장인은 20, 30대이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이 많게는 40에 80%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두 명이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다는 거고 또 이분들이 직장이 서울의 중심부에 있지만 많은 분들이 경기도 쪽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 이번에 용인이 많이 나온 이유가 용인이 직장이 강남인 경우 꽤 많이 거기에 거주지를 하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봤더니 용인 송파구부터 김포 인천까지 전 수도권에 걸쳐서 교회뿐 아니라 어떤 소규모 모임 직장에서 지금 감염이 다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곳엔 다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동안 우리가 뭐 10명, 20명이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을 고려하면 보통 기본이 10배 정도로 많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가 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어제 그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제와 엊그제 이렇게 해서 이틀 연속으로 100명이 넘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전에 발생을 한 게 확진이 된 걸 텐데 그게 그러니까 발견을 이제 늦게 발견이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강남 지역이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쭉 꾸준하게 퍼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동안 이제 젊은 분들은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셨을 거고 개중에 한 명씩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그 지역을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수도권으로 많이 퍼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발생한 분들이 한꺼번에 나왔죠. 근데 교회가 그동안은 이제 예배를 보면 수칙을 잘 지켰는데 이 방역이 좀 느슨해지면서 식사 모임을 많이 가지고 또 성가대에서 마스크 안 쓰고 노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교회발 N차 감염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비말로 인한 전파가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양쪽이 다 쓰면 거의 100%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데 감염자가 마스크를 안 쓰면 거의 70% 이상 감염된다고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아무리 거리두기를 2m 하더라도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는 마스크를 쓴 경우에 왜 1000배가 감염이 높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스크 안 쓰고 식사를 한 것이 저는 가장 큰 다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써라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안 쓰는 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게 되니까 안 쓰게 되니까요.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만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6명이 수도권 서울 인천입니다. 74명, 72명 이렇게 서울 인천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교회에서도 발생 많이 했는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전광훈 목사죠. 그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됐는데 조금 전에 2시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그전까지는 뭐 40명, 50명 정도다 확진자가. 근데 2시 기준으로 나온 속보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34명으로 급증을 했다. 그게 지금 여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한 4천 몇 명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의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간 사람이나 그 관계 어떤 밀접 접촉을 한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서울에만 있질 않고 경기나 지방으로도 많이 가셨을 거예요.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감염이 가장 많이 되는 게 가족 간 감염이에요. 지금은 교회에 있는 분들, 교인들에 대해서 감염이 이 정도 나왔지만 앞으로 N차 감염을 생각한다면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뭐 신도가 전국에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다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검사 대상자가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4,000명을 다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사실은 다 할 수가 없고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환자를 추적하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다 추적해서 네. 감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중에 많은 분들이 그냥 감염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해서 이 정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교회 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금 방역 수칙이 느슨해지면서 한 번에 감염이 되는 이런 사태가 왔고 예. 또 어제 보면 그 양평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61명 중에 31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네. 단지 식사를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많이 감염이 되는 걸 봐서 예. 일부에서는 뭐 저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바이러스가 더 전파력이 조금 더 많아졌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특히 카페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도 네. 점장들이 모였을 때 절반 이상이 감염이 됐거든요. 예. 물론 네. 그 감염되는 시간 자체가 오랜 시간을 만나면 더 감염이 많이 되지만 네. 가족 간 감염을 고려하더라도 이 감염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4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의무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제재가 들어가는 네, 거죠. 맞습니다. 검사는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예. 검사라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검사도 아니고요. 그걸 받아야지만 본인도 보호를 할 수 있지만 본인과 접촉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양평군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을 단체에 참여한 주민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뭐 교회발 이런 어떤 외부 시설을 통한 것이라면 좀 어떻게 방역을 강화해야겠다 네. 생각을 해볼 텐데 이렇게 좀 마을 단위의 이런 모임 같은 것까지 어떻게 규제를 좀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거주지는 여기인데 직장은 이제 서울에 주로 다니시는 분이 주말에 와서 광진구에 계신 분을 통해서 아마 감염이 된 것 같다 네. 추측을 하고 있긴 예. 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50% 이상이 한 번에 감염이 되셨어요. 특히 감염된 분들이 연세가 많은 마을 70대 이상의 그런 고령자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 마을에서 보양식을 어르신들께 그렇죠. 대접해 드리겠다 해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단지 예. 식사를 했는데 많이 감염이 된 네. 거죠. 근데 아마도 그 5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간에 60명 넘게 들어가셔서 굉장히 밀접한 공간에서 예.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고 뭐 노래도 하고 그러셨겠죠. 네, 즐거우시니까. 네. 그러니까 보양식을 하려고 코로나19를 이겨내려고 식사를 예. 하신 것이 도리어 감염을 유발한 요인이 됐고 예. 그중에 이제 무증상 감염이나 그런 경우가 지금 이 80대 노인이셨다고 하지만 그분이 증상이 있었어도 감염이 됐겠죠. 없었어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었을 네.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식사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좀 주의해서 특히나 10명 이상 대규모로 식사하는 거는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양평군 서종면에 네, 있는 맞습니다. 그 명달리 숲속 학교에서 열린 복다림 행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광진 그 네, 확진자가 광진구, 예, 예, 그럼 29번. 그 확진자로 인해 감염이 된 거로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분이 이제 생활은 서울에서 하시지만 네네. 주말에는 이제 거주지가 그쪽이시기 때문에 예. 그쪽에 가서 아마 감염을 유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진구 그 확진된 분은 손자한테 또 이렇게 네, 감염이 그렇죠. 됐다고 계속,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예. 네, 코로나19가 좀 잡히나 싶었는데 예. 다시금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많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야외니까 좀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이게 꼭 맞지는 않지 않나요, 교수님? 야외는 아무래도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보단 바이러스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적긴 하죠. 그렇지만 야외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2m, 3m를 떨어지더라도 마스크를 안 쓰시면 아까 말씀 굉장히 감염력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건 아니고 야외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당연히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예.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할 때는 사실 거리 두기라든지 그게 어렵고 아까도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덥다 예. 보니까 그럼 그분이 확진자라면 많은 분들이 감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밀집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외라고 하더라도 밀집되는데 네. 오늘 오실 때 고생 많으셨죠. 오는데 굉장히 많죠. 집회하는 좀 분들이. 막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에서 계속 행정제도로 해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 경기에서 엄청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서울하고 경기도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럼? 우선 이제 2단계가 되게 되면 이제 모임이 자제가 되죠. 그러니까 네. 실내는 50명, 야외는 100명의 모임 이상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게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공공시설도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고위험군 시설로 분류된 12개, 뭐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이라든지 종교도 미사 정도는 예배 정도만 하게 되겠고 예. 그런 뷔페라든지 그리고 실내 운동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인 경우에도 예.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거나 그런 식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조금 확진자가 줄었을 때 공공 도서관이나 그런 곳을 조금씩 개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시 다 문을 닫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야외 우리가 야구나 예. 축구 같은 경우도 일부 우리가 10% 이상 관람이 가능했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무관중으로 바뀌게 그것도 되겠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네. 네, 점점 상황이 쉽지가 않은데 예. 사실 뭐 정부가 현 시점을 오히려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 때보다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태원 발로 중심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추적이 쉬웠지만 지금은 전 수도권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다 퍼진 거죠. 수도권이 2,500만 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9월에 개학을 앞두고 학교도 지금 다시 원래 전면 등교를 많이 고려하고 그러게요. 있다가 또 다시 다 수정이 되는 거고 네. 또 우리의 일상 사회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이 생활이 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제 문제도 또 심각하게 저희가 문제가 올 수 있어서 예.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좋은데 조금 느슨하게 많이 방역을 한 것이 문제였고 근데 제가 항상 이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네. 이게 굉장히 감염의 골인데 이걸 차단하기 어렵겠구나. 우리가 카페를 가면 사실 거기 쉬러 가는 경우가 많죠. 커피도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나 그런 음료를 사면 바로 나오시는 게 맞고 만일에 꼭 거기에서 드셔야 된다면 정말 좀 어렵지만 예. 드실 때만 드시고 말을 할 때나 그럴 때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하셔야 되는 정말 좀 현실적으로 힘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많이 운영을 하시니까 조금 칸막이를 일부라도 해주시면 1인이 가서 이제 좀 커피를 마시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네. 조금 더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조금 인원수를 제한하는 예.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정말 느슨해지면 네. 바로 수치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바로 들어오고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감염이 많이 되고 이 코로나는 우리가 조금 면역이 생긴다 싶으니까 또 새로운 면으로 더 빨리 전파를 하는 그런 아주 영리하고 나쁜 바이러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못된 바이러스잖아요. 예. 그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제 2주 동안 지역 내 말씀하신 종교시설, 특히 종교시설에서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근데 종교시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는 되지 않았으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한 명령을 내린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종교시설이 예배만 볼 때 우리가 할 때는 잘 방역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느슨해지면서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찬송가도 부르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부르고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인자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풀린 거고 예. 이번에 이제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꼭 예배나 미사나 법회 이외에는 대규모 모임이라든지 식사 모임은 전부 다 전면적으로 중단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죠. 그걸 거부하기도 너무 매몰찬 것 같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다 같이 밥은 먹지 말자 이렇게 다 같이 그게 생각이 모이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게 예. 이제 교회에서 운영자분이 그거를 잘 지켜주셨어야 네네. 되는데 그 점을 좀 많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또 예. 이렇게 교회 자체가 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좀 더 교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종교는 또 자유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 예배나 그런 것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과정에 사실 수천 명이 예배를 봤을 때 문제가 없었거든요. 단순하게 예배를 보면 되는데 예배 후에 따로 모임을 갖거나 그죠? 예. 또 이렇게 친목 모임이나 식사가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은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교회 모임을 하거나 뭐 절도 모든 그 종교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지켜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실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교회만 이렇게 강요를 하느냐. 근데 그리고 교회도 잘 지키는 교회가 대부분인데 네. 몇몇 교회에서 그게 좀 느슨해지니까 전체 교회에 대한 이런 그렇습니다. 제재를 내리는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휴가철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걱정이에요. 지금 17일이 또 휴일로 우리가 네. 또 해줬는데 쉴 수 있게 예. 이것이 도리어 이번에 조금 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겠지만 여행 계획을 짠 분들도 이번 연휴 때는 가족 간 모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쉽지 않잖아요. 짰는데. 네, 저도 사실 휴일이라서
밖에서 좀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네. 못 하겠더라고요. 집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 예. 조금 그런 면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휴나 네. 여름 휴가는 조금 너무나 지금 사실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 지금 100명이 아니고요. 1000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방역 수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네, 하나만요. 사실. 그 이태원발 코로나가 막 퍼졌을 때는 어쨌든 클럽에 있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돼서 한 2달 만에 그래도 많이 네, 잠잠해지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는 말씀하신 게 전국에 다 퍼져 있다. 그리고 어디 시작점을 우리가 못 찾는 못 거잖아요. 찾죠. 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지역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특히나 젊은 분들이 있던 사무실이나 카페나 많은 사람들이 드는 그런 곳에서 감염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식당이나 카페를 안 갈 수가 예, 없죠. 예. 그리고 대중교통도 타게 되고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될 수 있고 나는 증상이 없더라도 나의 가족한테는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탈 때 마스크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항상 코를 내놓고 타시는 분 예. 항상 있는데 답답하다 네, 보니까. 그것은 맞아요. 본인은 답답하시지만 네. 다른 분은 공포스럽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을 조금 잘 인지를 해주시고 예. 지금 사실은 해외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염된 곳이 그런 걸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청정구역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9월 개학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 이번에 잘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미 뭐 휴가를 떠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또 연휴가 시작되고 또 휴가철에도 돌입을 하게 되는데 예. 이미 좀 휴가철에 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방역 수칙을 강조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이미 가 계신 분들은 뭐 그래도 방역 수치만 잘 지켜주시면 괜찮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항상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만 철저히 하시면 거의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사도 가능하면 가족 단위로 가족끼리 드시고 음료는 반드시 그냥 구입을 하시면 예. 밖으로 나와서 같이 드시고 너무나 간단한 수칙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한데 그걸 네. 계속 하자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좀만 답답해서 내리고 싶었는데 그게 상대한테 공포를 준다. 네,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백신 개발이 각 나라마다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 백신은 잘 개발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도 이제 임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예. 조금 아무래도 그런 제반 시설이나 그런 게 조금 열악하고 또 늦게 후발주자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올해는 조금 개발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 만일에 백신이 해외에서 개발이 되면 우선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을 먼저 사용하면서 우리도 빨리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백신 관련해서 좀 재밌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네. 게 러시아가 개발을 했는데 또 미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국이 거절을 싫거든 했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안전하지 않다, 뭐 신뢰성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백신 개발은 미국이나 독일이 훨씬 빠르죠. 네. 여러 가지 시설 면에도 훨씬 그렇고요. 특히 러시아 백신은 아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백신 승인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네, 그게 메르스 백신을 거의 개발해놓은 메르스 백신을 살짝 바꿨다는 얘기를 보셨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메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유사하니까 그거를 이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임상 시험이 발표가 된 적이 없다는 거는 예.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우리가 검증을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맞고 싶지 않거든요. 아. 예. 백신은 유효성도 중요하지만 예.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이 거부하는 그 표현이 원숭이한테도 러시아 백신은 접종 안 할 거다 이렇게까지 했네요. 네, 원숭이도 생명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부작용 생길까봐 걱정된다 그런 의미로 원숭이가 들으면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그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